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지구 반대편,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뉴스를 보다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그게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6년 2월 28일. 이 날짜는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포효하는 사자작전이라고 불리는 정말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당하고 말죠. 이 사건 하나로 중동 전체가 말 그대로 뒤흔들리게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게 우리랑, 여기 한국에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냐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몇 날 보는 뉴스 헤드라인 그 너머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면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거든요. 보통 언론에서는 그렇죠. 아,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전쟁한 거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단순히 핵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친 역사,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대한 야망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뭐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를 파고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자,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기원전 53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에는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구원자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1970년대만 해도 이 두 나라는 서로 무기 거래하고 정보 공유하는 비밀 동맹 관계였다니까요. 그러다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모든 게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서로 으르렁대던 1980년대에도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뒤로는 5억 달러어치나 무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정말 보통 복잡한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과거의 역사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한 말이에요. 옛날에 키루스가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이제는 우리가 페르시아인, 즉 이란 사람들을 해방시킬 차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신들의 군사 공격을 침략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고 포장하는데 이 고대사를 아주 교묘하게 끌어다 쓰는 겁니다. 역사가 현재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죠. 물론 이건 이스라엘 쪽 얘기고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이란이나 다른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현대판 십자군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쳐들어왔던 외부 침략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적 기억만 끄집어내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주 오래된 믿음과 최첨단 군사 전략이 만나는 정말 위험한 지점이죠. 여기 나오는 말들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 장관은 대이스라엘이라는 성경에나 나올 법한 지도를 들고 나오고요.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를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에스더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네타냐후는 아예 이번 전쟁을 성경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할 악성 종양이라고 부르죠.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말들이 그냥 감정적인 구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군사작전 계획, 외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곧 전략이 되는 아주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 증거가 뭐냐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40. 이게 무슨 숫자냐면 단 3년 동안 미군 중부사령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횟수예요. 40번이 넘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양국 군대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일 정도로 군사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신뢰 관계가 결국 뭘 만들어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진 그런 연합작전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 동맹이야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의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보죠. 그래,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고요? 대한민국이 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 신경을 써야 하냐는 거죠. 이 그래프 하나면 사실 설명이 끝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름이 있어야 달리잖아요. 그 기름, 그러니까 원유를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사올까요? 네, 압도적으로 중동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 저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동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바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 수출하고 수입하는 바닷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전쟁이 커져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끼어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무엇보다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한테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솔직히 다 같이 파멸로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럼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너는 내 편 아니면 적이야. 이런 식의 흑백 논리부터 버려야 한다는 거죠. 둘째, 2차 대전 끝나고 유럽 국가들이 뭉쳤던 것처럼 중동 국가들 스스로가 함께 안보를 책임지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미국 같은 외부 강대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원한만 들추지 말고 분명히 존재했던 협력의 역사를 모델로 삼자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루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각들, 그 너머에 아주 넓은 들판이 있다. 거기서 당신을 만나겠다. 어쩌면 이 길고 긴 갈등의 해답도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가리는 싸움터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그 넓은 들판을 찾는 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